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만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이제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동안 왔는데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뵙게 돼서 뭐 힘도 솟고 또 이야기할 내용도 막 새록새록 막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인물이 이제 세종대왕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이제 대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이렇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또 많지도 않고요. 실제 조선시대 모든 국왕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대왕 다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 후세 사람들이 이제 대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뭐 많이 부르는 뭐 광개토 대왕, 뭐 세종대왕, 정조대왕, 뭐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부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신라의 뭐 문무대왕도 이제 문무대왕, 문무왕을 문무대왕, 또 이제 영조 같은 경우도 원체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영조대왕,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대왕 하면은 역시 세종대왕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대한민국 정부에 약간 항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만 원권 집회가 신사임당이 된 것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최고 화폐는 역시 저는 세종대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임당 신씨가 10,000원짜리로 좀 내려오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5만 원짜리 좀 올라가야 된다. 나중에 이제 또 10만 원권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세종대왕이 이제 10만 원권으로 가고 5만 원권은 이제 정조대왕으로 좀 가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이 세종대왕의 가치가 이 돈 화폐로 보게 되면 약간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농담조 비스름하게 하소연을 좀 해봅니다. 얼마 전까지 5만 원권이 나오기 전까지 그 세종대왕이 이 10,000원권 집회, 최고위 집회에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분이 위대한 국왕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세종대왕이 왜 위대한 국왕이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죄다들 훈민정음 창제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예요. 뭐 최근에는 이제 한글날이 또 국가 국경일에서 제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국경일이긴 하지만은 쉬는 날에서 제외가 된 이제 안타까움도 있긴 합니다만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훈민정음 창제가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훈민정음 창제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이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뭐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글을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뭐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종이라고 하는 국왕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 갖고 왜 위대한 국왕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느냐면, 이분이 굉장히 주체적 국왕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선답게 만들려고 했던 국왕. 당시에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중국의 제후국가로서의 역할을 건국 주체들이 스스로 자임을 한 거예요. 저는 역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것이, 조선 건국의 이데올로기가 4대 교린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약간 좀 부끄러운 역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니, 나라가 건국되면서 그 국가 건국 이념을 우리는 사대하겠다, 큰 나라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아무리 당시 이제 그 시대가 이제 그 원나라가 이제 붕괴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이제 오랫동안 원나라에 이제 매몰되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명나라가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제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주원장이 천하장사였는데 긴 창을 들고 황제로 그 등극하고 나서 신하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 나가서 찔러 죽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 같은 거를 이제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고 실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이 소위 말 명나라를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을 안 들을 경우에 또 전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이제 그러한 국제 정세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건국을 하면서 그런 눈치를 보아가면서 사대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우리 조상분들한테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런 사대 국가로 출발했던 조선에서 거꾸로 이 세종이라고 하는 국왕이 어쨌든 그런 사대의 분위기를 갖다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주적 정신들, 주체적 정신이 저는 일관되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언어를 조선의 언어를 만들려고 했던 뭐 훈민정음일 수도 있고 바로 조선의 달력을 새롭게 만들고 또 조선의 음악을 정리하기도 하고 조선의 농법에 맞는 그런 새로운 농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군육진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나라하고 바로 국가 영토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영토를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명과 혹은 당시에 국경을 경계로 하고 있는 여진족들과 일대 대결을 벌이면서 온전하게 나라를 되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세종이라고 하는 국왕을 좀 다시 봐야 된다. 바로 우리의 주체적 국왕으로서의 모습 세종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훈민정음의 창제자로만 알고 있었던 세종. 그러나 그분이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조선의 백성들을 똑똑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조선의 백성들이 아니 사람이 문자를 알아야지 똑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문자를 모르고 까막살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행동은 하되 사람으로서의 스스로의 가치도 제대로 느낄 수 없고 그리고 본인이 바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 주변에 있어서의 나에 대한 이제 폭압적 억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자를 통해서 자신이 지식을 얻고 지식을 얻으면서 새로운 대안과 발전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문자의 의미이자 영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종이 조선의 백성들이 보다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고 발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을 저는 굉장히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종을 한번 좀 제대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